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2기 행정부 기반을 다지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초기 우선적으로 집중할 부분을 밝히며 과감한 인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대선 선거 결과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비장한 공화당, 자아 성찰 중인 민주당이라는 주제와 함께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새로운 미국을 읽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의 분석과 생각을 들어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새로운 미국이 될 것인지 예측해 보시면 더 미국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티브 황보 장로님 만나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이후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투표가 끝났는데 네. 2주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마치 참 많은 시간이 흐른 듯 느껴집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개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거의 한 달 동안 그 후에 12월 달에 그 certify, 그 결과를 certify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그 한인 출마자들 가운데 굉장히 지금 그 표 차이가 아슬아슬하게 네. 지금 그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뒤바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선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한인 그 연방 하원 의원이신 미셸 스틸러 의원이 출마하신 곳, 그 지역구는 그 아시안을 그 대표하는 그 지역구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지역인데, 한인들이 사는 세리토스, 라팔마, 사이프러스 이쪽하고 저기 내려가서 그 월남계 미국인들이 사는 네. 그쪽 그 웨스트민스터, 그 가든 그로브, 마운틴 밸리 이쪽을 묶어놓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셸 의원에게 그 도전을 했던 의원이 중국계 분이었는데 그 네. 중국가 계속해서 지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그 월남계 후보를 이제 붙여놨는데. 네. 그 한 지역구가 거의 이제 보면은 그 유권자의 그 평양 성향을 보면은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이제 민주당이 우월한 이제 그런 지역이지만은 공화당 소속인 미셸 의원이 지금 현직 의원으로 있는 지역인데, 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셸 의원이 이기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거의 동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지금 현재 표 차이가 230표 정도. 예, 그래서 그 이런 거의 아슬아슬한 그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선거에서 이기신 분이 3표 차이로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표 한 표 투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것을 한번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고, 그 지역구에 그 미셸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 양 정당에서 그 지역구가를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엄청난 선거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 진영을 합쳐서 총 4,600만 불. 와, 어마어마한. $46 million. 네. 임기 2년짜리 연방 하원 자리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이 쏟아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캠페인 광고와 TV나 이제 우편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받아왔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 네. 이 한 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연방 하원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고 어느 당이 소수당이 되는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딱 한 석 차이로 그 지금 현재로서는 다수당의 그 숫자를 확보를 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또 뒤집을지 몰라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공화당이 한 3석이나 4석 정도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공화당이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을 가지고, 그리고 상원도 지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하원까지 다수당이 되면은 일사천리로 공화당이 혹은 트럼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이번 선거에서 mandate
이게 위임을 받은 많은 일들을 일사천리로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몇 석 이거 특히 이번에 이게 접전이 되고 있는 이 의석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도 이 하원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는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표했을 때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꼭 투표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 11월 달이 이번 선거에서 그 여성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그들이 이제 집권당으로서 그 경제나 인플레이션이나 국경 이슈나 그 범죄 이슈나 모든 이슈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것을 필승의 전략으로 이슈 삼은 것이 낙태인데 11월 달이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낙태 달입니다. 낙태 달이 아니고 입양의 달입니다. 제가 네. 말을 잘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입양의 달입니다. 네. 한국에도 그 입양의 날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5월 달이 가정의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5월 11일이 한국도 입양의 달입니다. 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날부터 한 주 동안 입양주라고 돼 있는데 한국에도 낙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본 그 수치는 1년에 100만 명의 그 태아들이 낙태를 통해서 한국에서 생명이 죽어진다고 있다라는 엄청난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그 얼마나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 카말라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낙태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그 쟁점화했고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여성 후보들의 그 표를 받아서 이겨보겠다는 전략으로 굉장히 그 큰 이슈가 이번에 낙태가 됐는데 여러분 낙태와 따라가는 것은 입양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면은 임신을 했는데 원치 않은 임신 혹은 키우지 않기를 원하는 혹은 못 키운 그런 부모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기보다는 생명을 살려서 아이를 낳아서 나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어차피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는 입양에 굉장히 오픈된 그런 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입양을 시켜서 입양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저게 이 유산이나 상속 이런 이슈들 가지고 굉장히 입양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는데 미국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위에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입양을 통해서 믿는 가정에게 입양을 통해서 그 아이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젊은 그 백인 부부 크리스천 부부인데 제가 그 전에 그 리더했던 이 프레지던트로 있었던 이 비영리 단체에 제가 리크루트해서 이사로 같이 있었던 한 젊은 그 백인 부부가 있었는데 크리스천인데 그분들이 처음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더니 다운 신드롬 베이비가 나왔습니다. 네. 놀랬죠. 집 키워본 경험도 철아인데 그러나 얼마 있지 않다가 입양을 하는데 다운 신드롬 베이비를 입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네. 보통 한국에서는 의사가 임신했을 때 태아가 다운 신드롬입니다. 그러면은 죽일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낙태를 할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운 신드롬 베이비를 주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한 명의 다운 신드롬 베이비를 자기들이 입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감동이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 친구들에게 아니 너희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운 신드롬 베이비 주셨을 때 굉장히 당황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이제는 이 다운 신드롬 베이비를 하나님께 주신 베이비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다운 신드롬 베이비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으면은 우리가 키우고 싶었다. 예, 그래서 그때도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입양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명을 살린 일에 정말 이번 선거에서 낙태 이슈를
단순히 여성의 임신하신 여성의 권리로만 내세우는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입장을 취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명은 살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온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까지 어머니의 몸 밖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은 우리는 무조건 살리는 것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낙태를 그 이슈화 삼아서 이겨보려고 했던 대통령이 되보려고 했던 그 후보와 그 정당은 정말 이번에 실패한 것이 이기지 못한 것이 정말 잘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그 방향으로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거부를 한 것이 이번 선거에 크게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 반대 진영, 트럼프 진영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1 빌리언이 넘는 많은 그런 그 돈을 모금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 돈을 탕진하고 빚을 2천만 불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거세게 했는데도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미국 국민들은 그것은 미국을 잘못 이끌어가는 방향이다. 우리는 reject,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거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 성자는 누구고 패자는 누구냐? 물론 성자는 트럼프고 패자는 해리스죠. 그러나 역할을 이 선거 과정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 반 트럼프 혹은 친 민주당 혹은 해리스의 입장을 가지고 보도해오고 언론 조사를 해오고 발표하고 해온 그런 그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정치적인 선동을 하다시피 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은 국민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지금 그 언론들은 미디어들은 당황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1년이 넘도록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트럼프의 잘못된 문제점 이렇게 많은 지적이 해오고 그 민주당 후보의 그 보도를 해오고 그렇게 국민들 여론을 몰아갔는데 결과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았던 후보가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이 된 걸 보면서 그들의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알고 있지만은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 원래의 그 언론 매체들은 기존의 언론 매체들은 이제는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진실을 접하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사정을 보면은 자기 성찰을 할 만도 해요. 그렇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졌으니까 무엇이 잘못됐나. 그렇게까지 많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은 선거 자금을 가지고 캠페인을 했는데 왜 우리가 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만도 한데 내부 사정을 보면은 반성보다는 아직까지는 finger pointing.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제일 먼저는 바이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네가 빨리 내려왔어야지. 왜 그때 늦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냐. 또 한편으로는 또 바이든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바마나 낸시 펠로시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바이든을 주저앉히고 그리고 짧게라도 경선을 하기를 원했는데 바이든이 이렇게 사임하면서 후보직을 사임하면서 바로 해리스 부대통령을 지지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으로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예선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부부와 해리스 부부 혹은 이제 낸시 펠로시나 민주당의 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강당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내년에 좀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바이든이 엄청난 그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책을 쓰든지 이렇게 영화를 만들든지 한번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그런 그 민주당 내에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속 사정, 어떤 일들이 있어서 자신이 갑자기 후보직을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해리스를 지명을 했는지. 해리스가 그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끝이 나고 나서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TV 앞에 섰을 때에 아주 그 본인의 그 특유의 그 미소, 그 이제 그 배트맨 무비 나오는 조커의 그 입이 옆으로 올라가는 그 이 바이든의 특유의 미소를 그렇게 지으면서 굉장히 좀 기뻐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속으로는 이놈들 내가 너희들 복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자신에게 그 후보직을 사퇴하게 압력을 가한 그럴 수밖에 없게 한 그런 사람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의 보스들이죠. 그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있구나. 그리고 섭섭함이 있겠죠. 그렇죠. 이 섭섭함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해리스를 지명한 것도 해리스가 질 줄 알고 의도적으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 얘기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이든은 그 가정에게 엄청난 돈을 또 안겨줄 거예요. 진짜 그런 이용을 그런 그 자기의 생각과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궁금해하고 있고 그렇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서로 그 이 낸시 펠로시나 그 이 오바마나 분명히 이번 그 패배를 통해서 낸시 펠로시나 오바마의 그 영향력은 민주당 내에서 영향은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지금 상황은 민주당에는 리더가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을 것이다. 서로 지금 이제 근데 이번에 그 앤디 킴 한인계 그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킴이 그 뉴저지죠. 한인계인데 이번에 패배한 후에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그 트럼프를 지지한 혹은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 그 유권자들을 욕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비하하면서 이제 그들을 탓하고 있는 이 파트가 있는가 하면은 또 민주당 내에서는 앤디 킴 같이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앤디 킴과 저와는 정치적인 생각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민주당 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민주당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민주당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 70%가 민주당이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혹은 지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주위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과거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은 이번에는 나는 몰래 공화당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혹은 정치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민주당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비밀로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와 같이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이제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traditional liberal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는 원래의 전통적인 리버럴 이었던 민주당이 지금은 완전히 좌측으로 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로 인해서 완전히 워키즘 그 민주당이 미국을 좌측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 낙태에 관한 것, 성정체성에 관한 것, 트랜스젠더에 관한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이거든요. 이 범죄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유권자들이 거부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해오던 민주당에게 계속 그 표를 주고 있었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 쪽으로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공화당을 보면은 여러 인종들이 과거에는
흑인들의 거의 5% 이상이 민주당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15% 정도가 트럼프를 찍었고 히스패닉은 거의 50%가 거의 반이 트럼프를 찍어 47%가 트럼프를 찍고 아시안계도 상당히 많이 트럼프에게 이제 표를 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공화당이 어떤 화합을 이루고 있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나 공화당이 굉장히 바쁜 것은 지금 인선 작업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인선 작업한 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의아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지금 이 장관 후보로서 혹은 여러 중요한 그 직책의 후보로서 지금 이제 임명이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장관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연방 상원에서 그 인준을 해줄까 할 정도로 좀 염려스럽게 볼 수 있는 조금 이제 컨트로버셜한 그런 이제 인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공화당이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맨데이트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 워싱턴의 정치권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우선은 지난 오랫동안 이 국가를 연방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각 정부의 각 처에 심어놓은 여러 가지 좌파적인 그런 정책을 선호하고 만들어온 그런 사람들 혹은 오랫동안 공무원 고위 공무원직에 있으면서 국가를 실제로 운영했던 그러나 잘못된 길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 한국말로 늘공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늘 공무원 그런 분들이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군 내에도 지금 워키즘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critical race theory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정책으로 군 내에서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뿌리를 다 뽑아버리겠다. 그전까지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던 그 행정부 내에 있는 많은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을 또 그런 일을 주재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사람들을 그게 fire하는 거,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는 굉장히 해진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을 fire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책임을 물릴 것이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워싱턴에 일기 당선이 돼서 갔을 때는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임명했는데 쓰고 보니까 일도 못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내가 4년 동안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은 굉장히 힘들었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 4년은 다를 것이다. 이분이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했고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된 이 정책들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주에가 선거가 끝났음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의 정책과 자기가 미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정가에 오래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염려스럽죠. 저 사람이 그럴 경험이 있을까? 네.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과거에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도 보면은 무능한 사람들을 많은 장관직에 임명을 했고 정말 잘못된 정책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agitators 이게 흔들어놓는 한번 리셋하는 정부를 그래서 우선은 너무나 방대하게 정부를 규모를 사이즈를 늘려놓은 정부의 규모를 확 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들, 쓸데없는 인원들, 쓸데없는 기관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보거나 폐지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것은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는 그런 이 공무원들이나 자리나 기관들이 많이 이 연방 정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waste라고 하죠. waste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좀 쓸모없는 네. 그런 기능과 예산이 많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 죽이면서 꼭 필요 없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시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스스로 그리고 이 많은 것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국가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일을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다 되었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캠페인하는 도중에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그 당시에 하는 대화의 컨텍스트와 아무 그 상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쏟아낸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종교의 자유가 너무 침범을 받고 있다. 너무 조롱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집권을 하면은 반드시 종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지정을 하도록 그래서 정부가 종교의 그 자유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능이나 그런 정책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제 그런 말을 가끔씩 해왔거든요. 네. 그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전혀 그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의 대화를 하다가도 선뜻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이 미국이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성 파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럴까요? 네. 예. Because you're a father first. Yeah. And a grandfather. And that's something, again, one thing we need in this country is we need a father figure again. We need husbands and boyfriends and young men we need to see that fathers are capable of great things because we've dealt with it, especially in the last 3.5 years, Right. a complete dismemberment of what it is to be a man. We're under attack for everything. We are. Well, actually, manhood is Yes. under attack. I see things that are so beautiful, and the next day I see they're knocking the hell out of somebody for doing something that a day before I said, what a wonderful thing. No, we have to get back a little bit more. You know, the other thing under attack is religion. Religion was like the glue that kept this country together, and so many people are mocking it now. They mock it, and it just kept our country together. But it's absolutely under attack, and under attack by this administration. 예, 굉장히 종교를 조롱하고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그 반기독교적인 반종교의 가치관적인 그런 정책과 생각이기 때문에 철학이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강하게 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그 encouraging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한 반도 못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그래서 앞으로 취임을 하자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취임을 하자마자 지금 현재도 많은 그 외국의 그 수반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취임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성과나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첫 100일 그리고 첫 6개월, 첫 1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거의 다 끝낸 것 같습니다. 네.